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시세를 보니까 좀 약간 불안하게 가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로 넘어가면서 내일 오후 정도, 그러니까 내일 새벽 정도 되겠네요. 내일 새벽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동안에 아마 깊은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한 100불 정도.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좀 약간 더 크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일부 알트들 지금 이제 상당히 오른 알트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지금 이제 조정 장세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정 장세로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그린 칼라로 오히려 해칭으로 세력들이 그쪽으로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ERC20 위주로 재편되면 내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내일 오후 정도가 될지 아니면 월요일날 새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총 중에 메이저급 되는 코인들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고, 패닉은 저는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어요. 패닉 같은 거는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거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냥 투자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찰리 브라운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보조지표로 생각해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믿음을 너무 갖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떠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이분이 한 8만 명 정도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암호화폐 중에 지금 두 가지만 현물 경제하고 움직인다, 생산물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쓰여지는 게 비트코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ICO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하고 뭐 솔직히 지금은 갤럭시 S10에서 그게 나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쓰여지는 게 나오면 그 여파가 올 여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글부글 끓을 때, 그냥 날씨가 엄청 더울 때. 근데 그때 정도면 아마 동영상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텐데, 중요한 건 BTC하고 이더리움이 먼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다음 이제 차기로 이제 현물 경제하고 연동해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보는 코인이 세 가지가 있대요. 이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첫 번째가 MKR, 그리고 두 번째가 BNB, 그리고 세 번째가 라이트코인. 그리고 BNB 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되게 보는데 조정이 와도 깊이 안 와요. 저도 이제 노려보고 있는데 조정이 와야 뭐 건덕지가 있을 텐데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깊은 조정이 오긴 오겠죠. 근데 런치패드가 3월 19일 날 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장 큰 게 BNB 측에서는 바이낸스 체인하고 연결돼 있는 이 덱스가 테스트넷이 진짜 실제로 끝나가지고 그 가동이 진짜 실제로 만약에 진짜 이루어지면 그때는 BNB 코인이 더 아마 날뛸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다방면으로 관점을 보시면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8월달 밤감기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시세를 추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와도 깊은 조정이 계속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라이트코인도 올해 8월달 넘어서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시세 분출을 엄청나게 2019년에는 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말씀드렸고, 이건 이제 지캐시에 관한 건데, 지캐시가 제가 지난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익명성 코인이 어쨌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에 관해서 확신을 하고 있고, 모네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젠캐시도 마찬가지고, 피빅스, 버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익명성이 트렌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트렌드가 몰려오면 얘네들 또한 많이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G캐시를 언급하는 사람이 요 근래에는 꽤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차트나 아니면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 분석이나 여러 가지 정보 취합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이제 글을 보고 판별을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좀 한 며칠 정도 됐는데 거의 바닥 가격이라는 거죠. G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상간 안에, 그러니까 오늘 밤 뭐 내일 정도, 하여튼 며칠 상간 안에 매수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조정 장세가 끝나는데 저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ERC20 상승의 트렌드가 끝나는 시점을 다시 메이저 코인으로 어떤 힘의 이동이 다시 시세 분출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조 지표로서 그냥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이제 이런 걸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너무 희망회로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바닥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쭉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이 GCash의 그림,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GCash 영지직 증명 같은 그런 익명성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JP모건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예전서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불에 관한 익명성 기술에 관해서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익명성 기술에 관해서 그렇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지, 보고서까지 만들어내는지에 관해서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 기사도.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GCash 한번 말씀드렸고, 완체인인데 완체인도 선을 뚫었어요. 지금 볼륨량이 실리면서 지금 보시면은 46 사토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뚫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뚫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완체인은 지금 앞으로 4월 3일까지 행사가 5개가 지금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토큰 2049. 여기에는 찰리리가 대표로 있는 라이트코인도 여기 참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13일날, 14일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스 파일로 너드레스 오픈스, 여기 이게 3월 15일날 하는데 여기도 참가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양일간에 걸쳐 또 있고 3월 31일날 마지막에 또 있어요. 그리고 포스 리서치 페이퍼 여기도 참가라고. 그리고 마지막 날이 4월 3일날 스테이킹에 관해서 또 참여를 해요. 완체인이.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을 랠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디까지나 뭐 이걸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백만장자인 팀 드레이퍼가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러 갔을 때 몇 년 안에 당신이 만약에 현금을 낸다면 거기 가게에서 그걸 받는 사람이 웃을 거다. 예, 그런 얘기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벡트거래소하고 연계해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몇 년이 될지 올해 안에 이제 스타벅스, 전 세계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이 암호자산에 관해서 받을지 그건 몰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올해 안에 진짜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갤럭시 S10에서 ERC20하고 연동해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사용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 드레이퍼는 MBC 베이 에리어와의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암호화폐가 미화를 불필요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관해서, 필요성에 관해서 이제 그거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3차에 걸친 양적 완화에서 수습됐고 4차를 못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상 달러에 관한 어떤 그거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그만 JPM 코인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으로 테더라든가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이제 운용을 하면서 사실은 미니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다른 나라들도 양적 완화를 서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김포페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제 LG에서 발행한다는 마곡에서 이제 쓰는 마곡페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어떤 양적 완화라고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사려고 하면 달러로 돈을 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 해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너를 비웃을 것이고, 그것은 페니로 돈을 지불하는 노부부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예견을 했는데, 2022년에는 이 사람이 25만 달러까지 갈 거다, 비트코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거기까지 갈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한 3억, 4억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간다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좀 그건 좀 너무 좀 오바고, 한
3, 4억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얘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김포시에서 지역화폐 김포페이를 내달 발행한다. 110억 원의 규모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은데 김포페이로 정하고 올해 4월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라고 여기 나와요. 그리고 김포페이 이용자에게는 상시 6%의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최대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신용카드라든가 어떤 뭐 카드 사용에 관해서는 좀 약간 축소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지금 피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화폐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페이 결제 시스템에 관해서는 저는 더 확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콜로라도 주에서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제 규제안에 그 주지사가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CBA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ICO 규제안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뉴욕이다, 캘리포니아다, 아니면 뭐 영향력이 엄청 큰 미국 내에 있는 거대한 주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콜로라도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안에 관해서 지금 승인이 났다. 그래서 사인을 끝냈다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좀 의미 부여를 많이 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이 얼마만큼 팔렸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하고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317에서 2018년에 292 밀리언 달러.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215에서 이제 208로 좀 줄었죠.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2017년에 154에서 2018년에 206으로 25% 정도 증감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결론 내서 정치적인 거나 여러 경제적인 거 그런 걸 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항상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리스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잖아요. 지금 뭐 프렉시트라든가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유럽 내에서 이제 브렉시트가 불거지면은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2008년에는 부채가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부 부채예요. 이건 개인이 아니라 정부 부채가 109%인데 2018년에는 지금 와서는 191%예요. 2배에 거의 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 빚이면은 거의 국가가 파산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떤 나라 자본이 많이 들어가냐에 관해서도 조사를 해보시면 재미나게 아마 결론 도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관해서 이제 시간당 달러로 환산한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14.15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이 페이를 해주고 그리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14.14달러 그리고 뉴질랜드가 12.25달러 그리고 독일이 10.85 그리고 영국이 의외로 되게 적어요. 10.45달러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높은데 7.91 그리고 우리 한국이 지금 7.59달러 그래서 미국이 우리보다 적어요. 시간당 페이가 7.25 7.25달러 그래서 지금 이거를 쭉 보시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치로 대략적인 어떤 거를 이제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얼마만큼 지금 팔리고 있냐라는 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는 11%밖에 안 됐어요. 근데 2015년에는 18% 그리고 2016년에는 23% 그래서 2018년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3분의 1이 지금 중국의 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친중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어디까지나 항상 중간 입장에서 흐름이 어디로 갈 건지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 퍼센테이지는
앞으로 더 늘어나요. 이제 그것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 결과는 올해 2019년 3분기, 그러니까 늦어도 3분기 안엔 나올 거예요. 5G에 관한 거랑 스마트폰에 관한 그것도 아마 분명히 나올 거고, 이거는 이제 초고속 열차에 관한 거 2019년에 얼마만큼 길이가 그 나라에 깔려있냐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19,289마일 정도 깔려있고, 일본이 이제 2위로 1890, 그리고 스페인이 1772, 그리고 프랑스가 1749, 그리고 독일이 976,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551. 예, 생각보다 많이 깔려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엄청 넓긴 하지만 어쨌건 중국하고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457이에요. 그러니까 뭐 석유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죠.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어쨌건 지금 이런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를 한번 아셔야 되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G캐시에 관한 건데, 여기 G캐시라고 써있진 않잖아요. 근데 일렉트로닉 코인 컴퍼니라고 써있잖아요. 되게 생뚱맞게. 근데 저는 제가 이제 G캐시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름도 바꿨잖아요. 이름도 바꿨는데 시세는 안 움직여. 근데 이름을 바꿨을 때는 얘네가 자기네는 그래요. 자기네는 그냥 이름을 바꿨다. G캐시라고 부르지 마라. 근데 저는 숨겨진 의도가 분명히 JP 모건하고 JPM 코인하고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관해서 사실 뭐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자기네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거다, 스트리밍에서 뭐 묻고 답하기 M&A 같은 걸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월 28일 날, 그러니까 3월 28일 날 오후에 그런 거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G캐시를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에이다거든요. 그래서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삼각 수렴이 거의 끝날 무렵에 다 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3월 달부터 4월 달이 되기 전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향후 10일에서 15일간에 걸쳐서, 늦어도 15일간에 걸쳐서 그 안에 조정 장세가 마무리되면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누군가가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근데 에이다도 트론 못지않게 저는 괜찮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력들이 어느 순간에는 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그냥 차트상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된다고는 말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찰스 호킨스가 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뭐 젠캐시라든가 보시면은 에이다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그레이스 케일이라는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디지털 에셋에 관해서 펀딩을 되게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이미 넣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뭐 에이다가 들어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거 보시면은 고 익스체인지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이것도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체인을 이제 런칭을 시켜서 덱스를 운영해서 테스트넷을 돌리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 익스체인지는 뭐냐면 오미세고, 제가 이제 항상 요즘에 말을 하는 오미세고인데, 오미세고도 마찬가지로 런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런치예요. 이게 우리도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소프트 런치 시킨다고 가오픈을 하잖아요. 가게를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판매한다, 아니면 뭐 빵을 만들어 판다, 케이크를 만들어 판다, 뭐 갈비탕을 만들어 판다, 이러면 일주일 동안 뭐 손님한테 저렴한 값으로 서비스를 해주면서 무료로 준다거나 아니면 뭐 디스카운트를 해준다거나 뭔가 편의사항을 제공해주나요.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한 달이나 몇 달간에 걸쳐서는 그런 식으로 소프트 런칭을 할 거다, 오픈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바이낸스가 테스트넷을 돌리듯이. 그래서 오미세고도 거래소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결국에는 오미세고의 값어치가 향후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제 말만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너무 믿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조사들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평가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도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 지표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손가락을 클릭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되잖아요. 내가 돈을 잃는 거,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그러니까 저한테 뭐 이렇게 붙여주시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거기다 그런 거 쓸 필요도 없고, 뭐 받을 생각도 없어요. 누구 아무한테도. 그냥 저는 제 거 채널 봐주시고 광고 봐주시면 저는 그걸로
진짜 감사한 거죠. 그게 저는 재밌어요. 그냥 이런 걸로도 그 광고비가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에서 막 떠들고 누군가가 내 걸 봐주고 댓글도 써주고 이런다는 자체가 저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되게 제 생각을 막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셔가지고 제 거를 봐주시고 하면은 저는 그걸로써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는 좀 괜찮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미세고 그러니까 2020년이 가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제 바이낸스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진보된 이중 레이어의 확장 플랫폼입니다라고 여기 한글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낸스 런치패드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런치 플랫폼이라고 한국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이낸스에 관해서 런치패드를 찾아보시면 영어로 돼 있고 중국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한글로 얘네가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바이낸스 같은 데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것도 투자하시는 거를 고려를 하시고 이번 달에 3월 19일 날 셀러 코인이 이제 런치패드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이 여기에 덤빈다 이러면 200명. 예를 들어서 200명, 뭐 500명 요거밖에 성공 못 하거든요. 사실은 뭐 1000명 이런 식으로 어쨌든 확률이 그리고 금액도 예전보다 점점 많이 줄어들었어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근데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상 더 먹을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다른 데 사람들이 뭐 소개해주는 코인에 관해서 ICO 받아가지고 ICO 해가지고 뭐 돈을 엄청나게 불리실 생각하시는 것도 아는데 확률상 봤을 때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가자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차라리 바이낸스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겁을 먹지 마시고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바이낸스 같은데 폴로니엑스는 약간 거리감이 있을 거예요. 영어 위주로 돌아가니까. 근데 바이낸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들 한번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스텔라에 관해서 이제 제가 언급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캡처를 했거든요. 비트본드 파트너하고 함께하는 솔라리스 뱅크가 독일에서 최초로 지금 증권형 토큰에 관해서 허가를 내줬다. 그러니까 오퍼링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중심이 되게 사실 관련이 돼 있는 게 스텔라 루멘이에요. 그래서 스텔라 루멘이 앞으로 오를 거다. 이게 런칭이 되는 게 다음 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실로는 지금 시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어느 정도 시세 확장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리플에 관해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텔라 루멘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근데 스텔라 루멘은 마켓캡도 작고 코인 개수도 그렇고 근데 리플은 마켓캡이 훨씬 그 덩치가 크잖아요. 코인 개수도 많을 뿐더러.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이 오를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리플만 이제 고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성향이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봤을 때 스텔라 루멘하고 리플을 투자하는 사람은 스텔라 루멘을 예를 들어서 7을 투자하면 7이나 6 정도를 투자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6이나 3 정도 6이나 3 정도를 비율을 스텔라 루멘을 조금 더 많이 포트를 많이 정리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아마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세계에서 한국판 아마존고에 한 발 다가가나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이다. 입장하려는 지하철, 개찰구처럼 신용카드를 대라고 한다. 삐 소리가 나고 비로소 입장. 주변을 둘러봐도 알바가 안 보인다. 콜라 한 병을 꺼내고 계산을 하려는데 아무도 없다. 그냥 나가려 하니 스마트폰에 내가 집어든 콜라가 결제되었다는 메시지가 온다. 바로 아마존고 같은 무인 매장이다. 그래서 신세계 INC에서 이거를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3월 14일 날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동 판매기 개발, 판매, 임대 및 유지보수업과 편의점 운영업을 사업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SG 페이가 여기 사용될 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사실상 여기에도 사실 사용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잘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유적인 구간도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갭이. 유엔 안보리 남북 이산 가족 화상 상봉 제재 면제 승인 대북제재위원회 화상 상봉 관련 장비 물자 대북 반출 인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러잖아요.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풍계리에서 뭐 북한에서 다시 미사일 제조하기 위해서 런칭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UN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면제를 해주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결국에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이 이 그림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음모론인지 음모론이 아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흘러서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어떻게 되냐에 관해서 그리고 철도랑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냐에 관해서 그리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어떻게 커넥션이 있는 거에 관해서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결론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이 뉴스를 한번 말씀드렸고 이것도 이제 카풀로 대립하던 택시와 카카오 합의안 도출 다른 카풀 업체는 크게 반발해. 그러니까 카카오는 여기에 관해서 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입을 맞춰서 우린 이렇게 할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5일 만에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운영 그리고 오후 6시부터 8시 총 4시간 동안 카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샌드박스에서 규제를 안 풀어주는 것 같이 하지만 사람들이 막 자살하는 분들도 있고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근데 이해는 하죠. 근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극심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카카오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밀어줄 거예요. 지금 뒤로 빠져 있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월급제 택시 기사분들도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돌릴 거다. 플랫폼을 그렇게 완성해서 돌릴 거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버 시스템하고 무인 자동차에 관해서 지금 그런 거에 관해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 면허가 예전에 1억 5천만 원이면 지금 1억에서 떨어져서 7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면허에 대한 희소 가치가 점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실제로 물건을 이제 사고팔고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유통업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여기서 더 흘러가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시스템이 점점점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가게에 대한 어떤 권리금이나 상권에 대한 그것도 값어치가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트렌드를, 흐름을, 스트림을 정확히 보시고 빨리 결단을 내리시는 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가족을 좀 힘들게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의 생각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G 상용화 시기가 3월에서 4월 달로 미뤄진 까닭은 그래서 품질 안정화 및 부품 수급 등 준비 안 된 단말, 망요금, 정부 조급증이 부실 키운다. 그래서 지금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미뤘다. 3월에서 4월 달로 미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도 뭔가 핑계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에서 왜 4월 달로 미뤘는지 그거에 관해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저는 스마트폰 5G 상용화하고 갤럭시 S10하고 결국에는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커머스 시스템하고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페이 같은 그런 결제 시스템하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시세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가다가 또 폭락을 하고 또 올라갔다가 폭락하고 주말이 되면 또 금요일부터 올라가고 일요일 되면 떨어지고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이 패턴이 가겠지만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들을 빨리빨리 결정들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미세고를 1,300원에 사야지 1,200원에 사야지 폭락할 거야 800원에 살 거야 이랬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게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2,000원이 됐을 때는 사람이 크게 보면 만약에 10만원 갈 거를 생각해서 2,000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통 크게 생각을 하면 그냥 확 사버릴 수 있는데 1,200원을 생각했던 사람이 2,000원이 돼버리면 못 사요. 그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지캐시가 됐든 뭐 지금 바닥을 박박 긁고 있는 GNT 같은 경우 골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는 가격대가
저는 그렇게 썩 많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을 좀 크게 먹으면. 그래서 각자의 판단이긴 한데 어쨌건 중요한 건 결론에 관해서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올해 연말이 되면 분명히 투자한 사람하고 투자를 안 하고 이럴까 저럴까 했던 사람들하고 분명히 얼굴 표정이 분명히 틀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가격 안 보고 그냥 계산하고 누구는 이제 뭐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이거 비싸네 싸네 이렇게 아마 구분되지 않을까. 예, 그럴 날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초단위 사회 5G 세상 그리고 뭐 VR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관해서 되게 예전서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기회이며 찬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은 아마 틀려지지 않을 거예요.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도. 그래서 어쨌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시청을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런 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오늘 남은 오후 하루도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